반드시 지키느냐? 지켜내자! 지켜내자! 네가 죽고 내가 죽고 맹치 죽어야 우리나라는 거기 가겠냐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수십 년 해왔다 하더라도 잘못한 일이다 하고 시정을 해야지. 뜻을 같이 하고 지난 7월 22일 남해 미조항. 조용하던 항구에 긴장감이 맴돕니다. 머리띠를 두른 채 한자리에 모여든 수백 명의 어민들은 분노로 가득 차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바다 결사항전으로 반드시 지키느냐?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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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뿔이 날 대로 난 경남 지역 어민들. 수백 척의 어선을 몰고 바다로 향하기까지 합니다. 어선 위에는 우리 바다를 지키자는 플래카드들이 이곳저곳 달려 있습니다. 이들이 1시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여수시와 남해군 해상 경계 부근. 어족 자원이 풍부해 황금어장이라고 소문난 곳입니다. 경남 어민들은 지금은 갈 수 없는 저 너머 바다가 원래는 경남의 바다였다고 호소합니다. 저희들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이 남해 바다에서 작업을 하고 조업을 했는데 여기 와갖고 지금 몇 년 걸려서 이렇게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위법입니다. 경남 어민들이 망망대해로 나와 해상 시위까지 벌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경남 어민들이 대규모 반발에 나선 이유를 알기 위해선 10여 년 전 상황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전남과 경남 지역 어민들은 여수시와 남해군 사이 바다를 암묵적으로 공동어로 구역으로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5년 전남도가 해양경찰 업무 경계선과 1973년 국토정보지리원 지형도를 근거로 해상 경계를 주장하고 나서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옛날부터 그 도계라는 게 지자체 그 경계가 있어 왔기 때문에 또 그 틀 안에서 뭐 한 몇십 년 이상을 이제 그 조업을 해왔고 또 그렇게 또 우리도 그 행정행위를 해왔고 그게 이제 그 과거에서부터 벌써 뭐 한 30-40년 이상 된 그 경계 지역이 최근에 와서 지금 문제가 되고. 이를 근거로 전남도가 남해군 희녀와 세존도 사이 해역을 해수부로부터 키족의 육성 수면으로 지정받자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치닫습니다. 이 해역이 키족의 황금 어장인 것을 발견하고 전남도와 여수 어민들만 조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경남 지역 어민들은 공유 수면이 어떻게 전남만의 바다가 될 수 있냐며 불만을 드러냈고 해상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생계에 대한 지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름대로 매일 작업을 해야 하고 또 뭐 다른 데로 살아야 할 그런 처지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민들은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 그런. 이와 함께 어민들은 남해군 소속이던 해당 해역 무인도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당시 수협조합장이던 박영일 현 남해군수도 백도로 본적을 옮겼습니다. 맞불 작전으로 경남도는 해당 해역의 우선권을 갖는 영구교수 어업구역을 지정하며 갈등은 극에 치달았습니다. 그 당시 해수부는 공동조업을 권고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분쟁은 계속됐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갈등 3년 만에 여수시가 육성수면 지정 연장을 포기하면서입니다. 그 당시는 저희들은 이제 법이 없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대법원 확정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인 없이 그때 남해군하고만 승인만 해갖고 그렇게 시험을 갖다 실시를 했는데. 2012년 여수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더 이상의 갈등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유예에서였습니다. 이로써 양도의 어민들은 다시 바다를 공유하며 조업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2011년 다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해 7월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여수 금오도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기성 권영만 멸치잡이 어선 34척을 잡아들인 겁니다. 해경은 이들에게 수산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경남 어민들은 불복해 결국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며 또다시 해상 경계를 둘러싼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경남 어민의 억울함과 바다 농토의 회복을 위하여 지금이라도 명확한 기준에 의한 해상 경계를 만들어야 하며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을 계속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길고 긴 법적 다툼 끝에 올해 6월 대법원이 국토정보지리원 지형도상 경계를 인정하고
전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일촉즉발의 위기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도가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해군 면적의 3배에 달하는 바다를 잃게 돼버린 경남 어민들은 이제는 생존권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동네 앞바다까지 빼앗기면서 더 이상 조업할 곳이 없어졌다며 망연자실합니다. 저희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우리 어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이 안 갑니다. 수긍이 안 갑니다. 경남 지역의 멸치 생산량은 국내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이 해역에서 조업을 해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해상 경계가 경남 쪽으로 5km 들어오며 멸치 어획량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연해 어업은 더욱 심각합니다. 남해군의 경우 한 해 150억 원의 어업 소득을 올리는데 이 해역에서 조업을 못할 경우 70%가량 수익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이이지 골재 채취로 어업 피해가 늘고 있어 경남 지역 어민들의 한숨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지 않는 선은 가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부산과 거제 어민 간의 바다 분쟁이 날로 심각해지고 남쪽에는 국책 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이제트 모래 채취를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바닷속은 깊은 분화구가 생겨 조업을 할 수 없다면 물론이고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어 생존을 위협받게 된 경남 어민들은 대책위까지 꾸려 대응에 나서게 됐고 경남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자문기구 구성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만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로 우리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해상 경계에 대한 법제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전남 어민과 경남 어민이 교류해오며 바다의 화개장터로 불리던 이 해역은 이제 화합의 장이 아닌 싸움의 장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야간에 조업 금지 구역 들어와서 어족 자원을 말살시키는 일은 하지 마라. 패락 맞을 일이다.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이 환경, 바다를 이렇게 하면서 그걸 단속을 완화해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늘을 보기에도 부끄러운 주장이니까. 이들이 서로 반목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현행법상 해상 경계가 없다는 데서 시작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육지 경계는 지적법 공부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것과 달리 해상 경계는 그렇지 못합니다. 수산업법상 조업 방법별로 구역이 획정돼 있긴 하지만 크게 지자체 간 경계를 구분짓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행정구역을 경계를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해상에 대한 경계를 표시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수산관계법령, 수산업법에는 그러니까 해상 경계 부분이 아닌 조업구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행정자치부는 이번 판결의 기준이 된 국토정보지리원의 지형도를 활용해 해상경계 법제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과 경남 등 전국 지자체에서 경계선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면서 정부는 손을 떼버렸습니다. 법적 기준이 없다 보니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법상에 명확히 경의도가 찍혀 있는 구분이 되는 그런 도계는 없지 않냐 지금 그거거든요. 다툼이 옛날 쪽으로 이제 대법원 세종거에도 옛날부터 돼 있는 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해준 판결이었지. 그렇다면 전남도와 경남도가 서로 주장하는 해상 경계의 근거는 무엇일까? 먼저 전라남도는 국토정보지리원의 지형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지형도에 따르면 남해군 소치도와 흰여, 세전도를 잇는 선을 기준으로 바다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전남은 광복 이전부터 이 선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이기 때문에 어떤 근거나 이런 것은 이제 우리들이 잘 모르고 있죠. 충청남도도 그리 다 돼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해상 간의 도 간의 어떤 경계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죠. 반면 경남도는 국토정보지리원의 지형도는 단순히 섬을 구별하기 위해 임의로 그은 선일 뿐 행정구역의 경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합니다. 앞서 국토정보지리원이 지형도는 해상 경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합니다. 2010년 10월에 사천 연안어업은 우리가 성소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쉬운 것은 대법원이
우리가 조업구역으로 인정받고 계속 조업을 했는데 이런 사례는 전혀 반영 안 하고 그렇게 48년도 정부 수립 때 대충 꺼놓은 그 선을 지금 인정하는. 차라리 수산자원관리법상 1982년 이후 기선 권역만 조업구역선이 해상 경계에 해당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초 갑작스레 이 선이 사라졌다며 해상 경계 획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대통령령으로 그어놓은 이 선이 그대로 있었다면 오늘날 이런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전 보궐행에 의해 1982년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것도 정부 그 병무회의에서 이걸 갖다가 심의를 해가지고 없애야 되는데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선으로 없애버린 이 자체가 우리 남의 어민들이 굉장히 지금 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남과 경남의 팽팽한 대립은 또 다른 지역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 어민들 간의 감정도 격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 어민들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는 것에 빗대며 경남도를 비난하고 나섰고, 경남 어민들은 전남 어민들이 온갖 술수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이건 일본 사람들이 그 약소국가 가지고 장난치다가 침범하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방법, 독도 가지고 장난치는 방법 똑같은 방법 경남에서 쓰고 있다. 삼적 동자가 봐도 이거는 분명히 로비스트가 가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주장하는 무전유전, 예? 있는 놈은 죄가 없고 없는 놈은 죄가 있는 이런 지금 세상입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이와 함께 전남도는 경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펼치고 대대적인 경남 소속 어선 단속에 나설 것이라 밝히며 갈등은 극에 치달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상 경계 갈등은 경남도와 전남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상 경계를 둘러싼 갈등은 전국적으로 어떻게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해상 경계 분쟁은 현재까지 모두 24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업구역 분쟁이 12건, 메리츠 관할권 분쟁이 6건, 기타 분쟁이 6건입니다. 아직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만 해도 모두 17건에 달합니다. 그만큼 해상 경계는 논란의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남 홍성군과 태안군은 선수만 중앙에 위치한 죽도 인근 해역 관할권을 놓고 5년째 헌재 심리를 받고 있습니다. 도성군과 사천시도 삼천포 화력발전소 부지 관할권을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1984년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만든 땅을 도성군이 관리해왔는데 사천시가 해상 경계상 사천시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밖에 경기도 평택과 충남 당진도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15년째 다투고 있습니다. 그 땅이 존속하는 한 우리 가세권에 관한 침해가 예상되고, 그리고 우리 시가 어떤 자치 관할을 계속 침해당하는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 경계는 주민들에게는 생계와 직결되고 세수 확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감정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소송 비용 등 국가적 낭비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해상 경계가 있다고 인정됐지만 갈등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마땅한 경계를 나누는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부처인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는 관심 바뀝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해양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간 경계선은 행정자치부 담당이라는 입장이고, 행정자치부는 수산업법과 관련해 각 지자체의 해역이 지정돼야 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사법부에선 해상 경계를 인정하고 행정부에선 모름새를 일관하는 엇박자를 내다 보니 어민들의 혼란만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계속되는 불필요한 소모전을 해결하기 위해선 이제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남과 경남 양쪽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습니다. 경남도의회는 경남어업인 생존권 보장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에는 관련법의 해상 경계는 존재하지도 않고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도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협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와 그리고 해수부의 당정 협의를 소집하도록 당 정책위에 건의하겠습니다. 반드시 당정 협의를 열어서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수부와 행자부의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갈등 해소 방안으로는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먼저 공동조업구역 조성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업이 지자체 경계로 나눠지기보단 조업 방법별로 구분돼 있다 보니 특별한 경계를 짓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005년 갈등 당시 해양수산부가 한 차례 제시했던 방안인데 전남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공동조업구역의 성사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 독에 갔다 옛날부터 독에 갔다 하면 공동조합구역 옛날부터 만들어주는지 이 사람들 우리도 중간에 공동조합구역 선을 만들어 이 자포를 끄어줬어요. 끄어줘도 아니다 하는 거는 위에 저 있는 사람들이 요 선을 갖게다 하는 걸 암시를 준 거예요. 지역 갈등까지 일으키고 있는 해상 경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에서 명확한 경계를 획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해상 경계의 법제화입니다. 결국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국제법 도입을 고려할 것을 주문합니다. 국제법의 경우 육지 끝점을 기준으로 해상 경계를 정확히 반으로 가르고 있습니다. 분쟁 소지 여부가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요거는 그 확정 판결에 따르는 어떤 그 경계선을 좀 중앙부처에서 명확히 해줬으면은 양쪽의 중간선 원칙 그리고 수선 그러니까 직선으로 그어서 이렇게 갈라야 되는 그런 그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1973년도 지형도를 그 인용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한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우리 남해 섬에 완전히 뭐 몇백 미터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끊어놓은.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전남 경남 해상경계 인정 판시와 다른 결과를 내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7월 30일 충남 홍성군과 해안군의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 결과 국가 지형도를 근거로 한 해상경계선은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상에 대한 지자체 관할권의 획정이 필요하다며 해안선과 섬의 위치 등을 감안한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해상 경계를 획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앞으로 해상 경계를 둘러싼 경남과 전남의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마땅한 해결 방안 하나 없는 해상 경계 문제, 논란에 논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계가 모호한 바다를 둘러싼 지자체와 어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시사기획S 홍진우입니다.